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오늘은 프리캐시플로우를 이용한 기업 주가 산출하기 가치평가 2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1편에서 상대 가치평가 지표인 PER와 그리고 ROE, PEG를 통해서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절대 가치평가 지표인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법을 통해서 기업의 주가를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치평가는 절대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의 참고지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성적 요소를 가미해서 종합적으로 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프리캐시플로우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 즉 유무형 자산 취득값을 빼준 값이 됩니다. 우리는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의 개념에 익숙하지만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로 지금 기업에 돈이 있냐 없냐로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금이 곧 주주의 배당이고 위기의 순간에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왜 프리캐시플로우로 기업을 판단해야 되냐를 두 가지 기업을 비교함에 따라서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정 이 두 기업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예시로 든 거고요. 먼저 코엔텍을 먼저 보시면은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96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단기순이익으로 93억을 벌어들였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순이익 93억이니까 현금도 93억이 들어왔겠지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인텍의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8억, 그러니까 93억보다 더 많이 현금이 들어왔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기순이익 안에는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없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비용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설비 투자 단계에서 현금이 한꺼번에 나가고요. 그 이후에는 이 비용을 감가상각 연수로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기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는 기간으로 비용으로 인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이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연유로 코엔텍은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107억을 벌어들였고요. 이것은 지분매각에 따라서 돈이 들어온 거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즉 빚을 빌려서 돈이 들어오거나 빚을 갚아서 돈이 나가거나 이런 활동인데, 기업의 빚을 갚음으로써 한 5억가량이 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영업, 투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1분기 현금이 약 2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93억을 벌어들였는데 현금이 들어온 거는 210억이라는 거죠. 거의 2배 이상의 현금 흐름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업의 단기 순이익과 현금 흐름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단기 순이익으로 기업을 가치를 판단하는 게 맞는지, 현금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나이스 D&B인데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보면은 영업이익이 15억, 단기 순이익이 16억이죠. 그러니까 현금도 16억 이상 들어오지 않겠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1분기 보시면은 현금 흐름이 3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매출이 인식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인식됐지만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이스 D&B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계약자산이 포함이 되는데, 이 계약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계약자산, 그러니까 계약을 따냄으로 인해서 매출로는 인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의 권리가 이행이 되고 현금이 들어오기 전에 현금이 유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유입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이익을 내더라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코인텍처럼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처럼 손익계산서상의 이익과 현금 유입은 무조건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순이익과 기업의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통해서 기업의 주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지 왜 프리캐시 플로우냐? 코인텍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쫙 벌어들입니다. 이 현금 중에 연간마다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설비 투자라든지 설비 유지 보수라든지. 그것을 우리는 흔히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들 연간. 그 값을 빼주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필수적으로 연간 지출해야 되는 투자 비용을 빼면 이 금액은 온전히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이 돈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예로 들면 어떤 단기 금융자산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를 프리캐시 플로어랑 연관을 해보면 현금이 있어야지 배당도 해주는 거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빚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의 유무가 기업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통해서 코인텍,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